그러니까 중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7분 안에 하시는 게 이게 지금 중계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너무 답답해요. 꺼지니까 아무 말도 안 들려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가급적이면 7분 안에 해주시고 뭐 서영기 의원님은 예외입니다만 안 들려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7분 안에 꼭 해주시라고. 아무리 7분이 지나서 얘기해봤자 중계가 안 됩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좀 참조 좀 해주시고요. 지금 긴급 속보가 떠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양쪽 속보입니다. 공수처장, 연합뉴스입니다. 공수처장 윤 대통령 소환, 통지, 수령 거부,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 취하겠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공수처장이 지금 법사에서 발언한 게 기사가 제목으로 나왔고요. 윤석열 측,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적법 절차 따라 응할 것. 내란 수기의 피해자 윤석열 측에서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적법 절차 따라 응할 것. 여기도 적법 절차 얘기하고 수사기관인 공수처장도 적법 절차에 따른다고 그러고.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차관. 네. 누가 적법 절차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측에서 얘기한 적법 절차가 맞습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해 보지는 구체적인 못해서 발언 내용을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기본적으로는 공수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불응한 것으로는 이제 파악은 됩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막에 대해서는 또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버무리지 마시고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요구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근데 안 협의는 가고 할 수는 있어요. 있습니다. 안 가고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안 가.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법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응하는 것이 맞지만 다만 다른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은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내막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법무차관. 네.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걸 묻는 거예요. 네. 그 표현은 좀 오해 소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해 소지가 아니라 이거 틀린 말이죠. 네네. 그 부분은 좀 문제의 소지 있어 보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서울 고검장 출신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 감사원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검사 출신에 묻겠습니다. 검사하실 때, 수사하실 때 예. 피의자를 소환 통보하죠? 예, 했죠? 많이 했죠? 예. 수사하면서. 네. 그런데 그 피의자가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그건 법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 네, 맞습니다. 안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분 수사는 잘 모르겠고요.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사의 성격이 다 다른데, 이번 사건의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가 사건을 주동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피의자 소환을 했어요. 검찰에서. 예.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안 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사 안 합니까? 아니면 긴급 체포합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계속 부르는데 예. 조사받으러 오라고 부르는데 안 가요. 계속 버텨요. 네. 그럼 수사를 안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는 하지요.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제 형사소법이 이제 부여한 그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수사의 효율성 따져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사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조은석 전 검사님, 예. 이런 경우는 강제 구인 조치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좀 그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데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 사안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윤석열 이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예. 검사가 계속 소환 통보하는데 안 하고 불응하고 나 안 가 계속 할 때 강제 구인 조치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뭐 체포영장하고 강제 절차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이 항에는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를 그럴 경우는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 구인하는데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안 합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 신분이니까 안 합니까? 그건 아니죠.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똑같이 적용해야 되죠.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네. 아마 저 공수처장이나 다른 수사에 지금 주재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그 공정성 시비 문제로 해서 말씀 안 하시고 계시지만은 실적으로는 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적시에 하기 위해서.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법원행정처장님 예. 그냥 윤석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피의자가 계속 소환에 불응해요. 안 나가 버텨요. 그래서 검사가 체포영장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발부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예,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이제 체포영장 발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영장 판사가 과연 그것이 전체적인 경위나 맥락에 비추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우리가 국감 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검사가 청구한 영장 발부율이 그때 몇 프로였죠? 90%가 넘죠. 압수수색 영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대부분 영장 발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고 있으면 검사가 영장 청구하면 100%가 아니라 200% 다 내주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불응한 사유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참작해서 영장 판사가 원칙에 따라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상계엄도 분통 터지고 분노할 일이지만 이 윤석열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또 얘기했는지 아세요? 윤석열 측에서 변호인단 같은데 내란죄 성립 안 된답니다. 그럼 뭐예요? 비상계엄이 뭐예요 그러면?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 이렇게 버티고 있고 반국민적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미적거리냐는 거예요. 긴급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즉각 잡으러 가야지. 이러니까요. 윤석열도 밉지만 수사기관도 법원도 국민들한테 다 미움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합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장경태 의원님. 네, 영상 틀어주세요.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보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과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전쟁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 연세가 있으셔서 망설이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보라고 추천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292-3138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슈를 통해서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진행되고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